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여태까지 이제 하는 걸 보면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의 이제 중복을 없애준다. 요거는 이제 우리 반복하는 코드들에서 없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위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제작된 함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 우리 그것도 많이 보셨죠.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해서 많이 쪼개면은 좀 복잡한 부분들이 좀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화된 프로그램, 뭐 여기 메인 타스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많이 쪼개므로써 우리가 좀 더 쉽게 코드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실습 문제인데요. 이렇게 뭐 사각형 그리기예요. 요 네모 그리기 하나를 요런 구조가 있다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라인 긋는 거는 벌써 함수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라인 긋는 거. 그러면 우리 이 사각형 만드는 거를 어떤 함수로 만들어야겠죠. 그런 형태로 가지라는 예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보시는데 또 코드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 윗부분은 그 저기고요. 뭐야 시작하는 인트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함수를 하나 놔둔 거죠. 함수에는 내변을 포문으로 이용해서 내변을 이런 식으로 도는 코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100 그리고 또 이동 100 또 이동 100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돌려봅시다. 그래서 얘는 파일을 하나 하고 이렇게 돌려보면 잠깐만 잠시만 이렇게 이동하고 그리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네모 그리고 이동하고 네모 그리고 이동하고 네모 그리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네모 그리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 만든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회라고 해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의 자기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재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가는 건데요. 재기함수의 이제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은 이제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죠. 어, 3 팩토리얼은 요게 계산하기 전에 여기가 계산돼야 되고 여기가 계산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그래서 재기함수로 만들면 되는데 사실 재기함수로 만드는 거는 조금 코드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메모리적으로는 좀 부담감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이 될 때까지 여기를 리턴하는데 리턴하지 않고 else문으로 이걸 하래요. 그럼 또 얘가 여기를 호출해야 되고 그러면 또 여기 들어와서 또 호출해요. 여기 만약에 이게 10이라면 10 팩토리얼이라면 이 팩토리얼을 10번 호출하겠죠. 이렇게. 왜냐면 아직 n이 1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다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어 1에다가 이렇게 곱하면서 3 팩토리얼은 3 팩토리얼은 물어보면 2 팩토리얼은 몇이야? 2 팩토리얼은 1 팩토리얼은 몇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봤다가 1 주고 2 주고 4 주고 예, 그래서 1이 리턴이 되면 여기에 값이 1이 들어왔으니까 n을 곱하고 n이 2니까 이걸 곱해서 또 리턴하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메모리를 좀 크게 잡아먹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예, 음, 좀 사용하게 되는데요. 프랙탈 그래프라 그래가지고 이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자, 우리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여기서 또 두 개씩, 또 두 개씩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를 우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데 이걸 재기함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있으니까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근데 재기함수는 사실은 좀 비중이 그렇게 높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재기함수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쓰는 거를 제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 물론 더 힘듭니다. 이 재기함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어, 포문이랑 반복문, 뭐 if문을 이용해서 만들어라고 하면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재겸수로 이렇게 한번 되어져 있는 코드를 변경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재겸수가 그렇게 그 성능에 좋은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재겸수로 짜는 것보다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부터 이렇게 그려오고 또 그려오고 리턴하면서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시면 어, 뒤쪽부터 하는 거죠. 재기함수가. 호출은 왼쪽부터 했겠지만 얘는 나 이거 오른쪽 그리기 전에 더 여기가 다 그려져야 되는데 하고 계속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그리려고 갔더니 그건 안 되고 왼쪽을 갔더니 또 그 왼쪽 있고 왼쪽 있고 왼쪽 끝에서 여기 그려지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리턴하니까 반대쪽 그리고 또 리턴하니까 또 반대쪽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기함수의 모양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호출은 제일 처음에 호출된 부분은 요걸 그릴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을 그려야 되는데 이쪽 부분을 다 쪼쪼쪼쪼쪼쪼 호출을 했더니 결국에는 음, 이쪽 마지막 쪽으로 가는 코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 다운 트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호출하죠. 네, 여기서 노출하고 여기서 노출하고 그래서 메인 코드에서 어, 그 하나의 뿌리만 딱 그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호출하죠. 뿌리만 딱 그리고 호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출하면 들어왔는데 크기가 이제 15씩 작아지네요. 15씩 작아지다가 5보다 작아지면 이제 리턴을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끝나는 조건이 이제 끝나는 형태를 가지겠죠. 여기서 들어오면 아직은 저기보다 크니까 여기 함수 호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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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어, 라이트부터 오른쪽부터 하긴 했네요. 이거 오른쪽부터 겪으면서 얘가 끝까지 호출되면서 이게 쭉쭉쭉쭉 해서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반대쪽이 하나 그려지고 돌아오면 다시 이제 자기 자신 호출했으니까 그 옆에 내려 한 칸 내려서 또 그리고 뭐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번 코드는 그냥 순회 요 재기함수 두 번 호출해서 얘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가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가는 그런 다음에 요 두 번째로 여기를 오게 되면 이제 반대쪽을 한번 그리는 거죠. 그리고 또 들어가면 이쪽에서 또 반대쪽 그리고 그럼 다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재기함수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지역 변수와 이제 전역 변수인데요. 어, 그 C언어에서도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많이 이제 유용하게 쓰는데 저는 또 파이썬에서도 지역 변수나 전역 변수에서 전역 변수 사용법이 조금 빈도가 전역 변수는 파이썬 대비는 좀 전역 변수에 좀 사용하는 게 좀 빈도가 낮습니다. 뭐 입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값을 전달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뭐 인자로 여러 개를 집어넣는 거나 이런 거에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함수 내부에 사용되는 거죠. 우리 함수가 있으면 함수에서는 요 지역 변수 사용한다. 전역 변수 이제 밖에 있는 건데 보통 이거를 함수에 인자로 그냥 다 넣어주면 돼요. 그쵸? 파이썬에는 인자에 대한 그런 어, 제약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실 인자로 넣어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자로 넣어주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전역 변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함수에서는 종료됐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지역 변수는 여기서만 딱 사용하고 이제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관을 못하긴 하지만 리턴도 여러 개를 한 번에 리턴하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 다 리턴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리턴해도 다 객체화되어 있고 동적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거기서 쓰고 없애지는 건 없어지는 거지만 리턴하게 되면 충분히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역 변수는 이제 글로벌 변수인데 파이썬에서는 뭐 사실 글로벌 변수를 따로 막 이렇게 이 글로벌 변수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냥 메인에 쓰고 있는 변수들 내가 이렇게 넣었어요. 사실 얘는 함수에서는 가져다 쓸 수 없죠. 그런 애를 얘를 만약에 그냥 가지고 쓰고 싶을 때의 어떤 행동이 있는 거죠.
C 언어는 다르죠. C 언어는 아예 처음부터 얘를 선언할 때 전역 변수 선언하고 어디서 쓰는 건데 파이썬에서는 그냥 일반 변수가 어, 이 여기 있는 전역 변수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행위가 좀 필요합니다. 그쵸? 예, 여기로 들어가기 위한 행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글로벌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실습을 하면서, 네, 여기 그냥 사실 전역 변수라는 걸 그냥 매개 변수로 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매개 변수로 넣어줘도 되지만, 매개 변수로 못 들어간다면, 그래서 대표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제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거는 S, 사과가 좋다. 하고 얘를 호출해요. 그러면 B는 바나나가 좋음. 하고 여기서 전역번호 출력하라 그러면 이때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음, 뭐 얘는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는지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봅시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딱 해보면 음, 여기가 호출이 안 된대요. 그럼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얘를 음, 얘를 주석을 치고 실행을 해보면 음, 사과가 좋음. 여기는 S는 이쪽에 와서 출력이 됐어요. 전역 변수 사용이 돼서 출력이 됐는데 B는 지금 못 따라온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지역 변수의 이제 사용 예죠. 네, 지역 변수의 사용 예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면 이제 요렇게 쓴 거예요. 요렇게 쓴 경우. 요렇게 쓴 경우에는 얘는 외부에 있는 애니까 얘가 더 큰 범위주에 있는 애죠. 그러니까 사과가 좋음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어, 여기서도 S라는 키워드 썼고요. 여기서도 S라는 키워드 썼어요. 그러면 이 S를 출력하라고 하면 이 S는 요 지역 변수 S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바라보게 돼서 얘가 만약에 이게 S가 아니었다면 얘는 얘를 바라봤겠죠. 네. 근데 요렇게 이제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전역 변수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 변수의 키워드가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변수명이 지역 변수의 키워드가 더 우선이에요. 해당 지역 변수가 더 우선을 갖는다. 어떤 영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S를 사용할 때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갖다 쓸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것도 뭐 돌려보면 알겠지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여기서 S를 출력하라고 했는데 이때 여기 지역 변수에 또 S가 나타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도 한번 이번에는 실습을 또 돌려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주소를 치면은 문제 없겠죠. 요게 아까 우리 아까 전에 코드죠. 그래서 여기에 S라는 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A로 바꿔준다면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큰 문제 없이 요 S가 여기로 가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좋다, 사과가 좋다. 근데 얘가 S가 되는 순간 얘는 이 지역에서 이 S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음, 그러면 이제 글로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글로벌이라는 게 참 조금 황당한 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음, 여기 보시면 요런 형태가 나온대요. 요런 결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 결과는 우리가 한번 또 바로 돌려보면서 해야 되는데 돌려보면 처음에는 사과가 좋음, 그 다음에 바나나가 좋음, 바나나가 좋음 하고 글로벌 S가 들어있어요. 글로벌 S라는 애는 내가 만약에 이 전역 변수, 나보다 위에 있는 글로벌 S라고 했을 때 나보다 위에 있는 요 S의 값을 변경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우리가 변경하는 게 없었죠. S가 있으면 출력을 했는데 지금 얘를 글로벌 S를 넣게 되는 순간 얘는 여기는 S는 뭘까요? 이거는 요 S는
얘는 지역 변수가 아닙니다. 얘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s를 한 다음에 얘가 와서 사과가 좋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지역 변수인데 이제는 바나나 좋다가 전역 변수로 들어와서 바나나 좋다가 여기서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여기처럼 여기서도 s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된 코드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전역 변수 사용은 권장하진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어떤 함수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가 있겠죠.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고 여기 요 함수가 뭔가 입력을 받는 곳이다. 그리고 요 s가 그 입력받는 변수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글로벌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값이 변경돼야 될 때, 입력을 받는다는 건 값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값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는 글로벌 쓰는 거고요. 값을 변경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역 변수 사용할 때는 굳이 어, 그 글로벌 키워드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역에 있는 우리 외부에 있는 요 s를 요 함수에서 갖다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요 함수는 말 그대로 전역 변수를 이렇게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죠? 글로벌이 없기 때문에 요 s는 뭐죠?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얘는 지역 변수를 변경한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전역 변수가 아니라 얘도 지역 변수죠. 이것도 지역 변수. 그리고 여기서는 헷갈려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s가 없기 때문에 b만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는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지역 변수는 당연히 어, 이 구문이 끝나는 하위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b는 출력이 안 된다. 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 전염 변수를 병성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경우 좀 프로그램 복잡도가 좀 증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전염 변수를 많이 쓰는 코드들을 우리가 좀 프로그램의 복잡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스파게티 코드라는 용어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용어는 뭐냐면 어, A라는 이제 여기서는 S라는 변수죠. S라는 변수를 요 함수에서 쓰지만 다른 또 변수에서 쓰고 다른 변수에서 S라는 변수를 다른 함수에서도 변경하기 시작하면 이 S를 변경하는 곳이 세 곳이 돼요. 그쵸? 근데 여기 S만 있는 게 아니라 뭐 S 콤마 어 뭐 A라는 애도 있다고 치면 얘는 또 A를 변경하는 곳, 얘는 A를 변경하는 곳, 얘는 없는데 얘는 또 A를 변경하는 곳. 그럼 이렇게 A를 또 변경하는 곳이 있어서 변수에 변경하는 곳이 여러 개가 많아지면 스파게티처럼 꼬여서 변경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역 변수는 스파게티 코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역 변수에서 굳이 그 좀 복잡도가 올라가는 프로그램 복잡도가 올라가는 그런 전역 변수 사용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좀 헷갈리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굳이 크게 여기 이 함수에서 여기 있는 값을 변경하고 싶지 않다면 굳이 글로벌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이 s를 얘를 뭐 다른 이름으로 쓴다고 하면 이게 없어도 얘가 여기 충분히 여기서 되거든요. 이게 여기가 여기로 가가지고 호출이 되고 호출이 되고. 근데 이 함수에서 내가 변경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s를 내가 변경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글로벌을 쓰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이제 좀 코드를 안 좋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이거에서는 글로벌을 키워드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얘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예제를 하나 더 있는데 요 예제도 한번 실습을 하시죠. 글로벌 A를 해가지고 A를 여기 있는 밑에 1, 2, 3, 4라는 값을 넣어놨는데 얘한테 매개 변수로 X와 Y 이 뒤에 있는 값 두 개를 보낸 거죠.
그러면 3, 4가 들어간 거고 3, 4를 여기서는 어 저기 뭐죠? 이 서로 맞교환한 거예요. 이거 맞교환하는 코드죠. 그래서 수합하는 코드고 그다음 A는 글로벌로 돼 있고 B는 지역 변수고 X와 Y는 4개 변수인데 숫자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바뀐 상태로 출력이 될 거고요. 이거 상태는 여기서는 얘는 바뀌었죠. 그리고 A는 글로벌이니까 여기서는 7로 출력이 될 거예요. 7로 출력이 될 거고 B 같은 경우는 3으로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으로 출력되겠죠. 그리고 얘는 바뀐 값 4랑 3. 그 다음에 돌아오면 누구만 바뀌어 있어요? 얘만 바뀌어 있고 나머지는 다시 다 2, 3, 4가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요 코드는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꼭 잘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외우시든 아니면 정확히 외우는 건 의미가 없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BXY 같은 경우는 BXY 같은 경우는 어,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더라도 전혀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 이제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하는 경우인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죠. 이거는 아까 우리 위에서 제가 리스트를 이렇게 호출하면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알려드렸었어요. 그쵸? 콜바이 레퍼런스인데 이렇게 변경하는 건 뭐죠? 새로운 객체를 만든다. 얘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대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돼서 요 함수가 썸을 거치고 온 다음에 우리는 이 값으로 변경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됐지만 콜바이 레퍼런스가 아니라 얘는 어, 아예 다른 객체로 주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요 값이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 두 개가 다른 값으로 출력돼요. 이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이런 뭐 플러스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얘의 값을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애들이었다면 여기 얘는 전역표에서 쓰지 않아도 여기가 변경되는 거를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한번 실습을 돌려보면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글로벌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이게 위에 인자가 있어서 글로벌 쓰면 안 되는군요. 네네네. 여기 없으면, 여기 없는 상태에서 글로벌 써야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썼을 때도, 아, 서비나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 이걸 집어넣기 때문에, 네. 내가 아규먼트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를 지워야겠네요. 네. 뭐, 큰 의미가 없네요. 여기서 글로벌 쓰는 것 자체도, 이것도 똑같죠, 결과가.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리스트 요거 쓰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도 영향을 주겠죠. 물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보시면서 네,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중간에 코드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콜바이 레퍼런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렇게 바꾸는 거는 아예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쟤는 변경이 된다. 이번에는 요렇게, 어, X 제곱인 함수를 만드는, 이거를 이제 터틀 드래곤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뭐 터틀 드래곤을 만드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토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그, 저기 뭐냐, 이런 박스를 그리는 것 같아요. 고토 함수를 이용해서 박스를 그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고 난 다음에는, 여기, 우리, 그, x제곱 플러스 1에 대한 함수를 그리는 건데 이때 이제
폼은 150번을 실행시키면서 0.001을 이제 좌표를 변경하려다 보니까 인트 형태로 좌표를 인트 형태로 변경해서 얘 들어오는 값이 리턴되는 값이 x축이죠. x축과 그러니까 y축인 이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값이 x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증가할 때마다 y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이렇게 증가하면서 150번 x가 150번 증가하면 위로 올라가는 y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함수를 이제 계속 호출하면서 우리가 x 값을 넣어주면 x로 이렇게 옆으로 증가하는 일씩 증가하는 값을 넣어주면 얘는 그 제곱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점점 가속해서 올라가겠죠. 돌려보면 아이고 다시 한번 돌릴게요. 돌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가져와서 보시면 지금이 x축으로 증가하면서 y축 값이 쭉 올라가는 150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걸 더 크게 하려면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 여러분들 실제로 실습하면서 진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이런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코드. 그래서 요 내가 120이라 요런 값들을 넣어주면 그거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거 뭐 네모 그리는 거랑 똑같겠죠. 그리고 좌표 이동하면서 옆으로 네모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코드 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좀 되어 있어요. 여기 부분이 함수예요. 드로바 그리는 거고 여기에 내 높이만 값만 넣어주면 그 높이 값만큼 올라가면서 바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의 데이터는 여기 들어있고 초기에 세팅, 뭐 컬러라든지 이런 거 세팅하고 펜, 펜 사이즈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바로 바에서는 뭐 이제 채우겠다라고 선선을 하고 그다음에 90도 돌아가면서 그 높이만큼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한번 그냥 실수 삼아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함수가 제일 적합하겠죠.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요즘은 라이브러리가 존재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긴 하겠지만 보시면 파란색으로 먼저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리는 코드가 있고 빨간색을 칠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칠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네모 그리고 칠하고 이런 것들을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용도에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를 함수로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수 다음에 우리가 모듈이라는 거 그 세 번째 방법에 모듈을 만드는 게 있는데 모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파일들 A 파일과 B 파일에서 그 init이라는 파일을 이제 가져오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어, 얘네들은 그 함수나 변수들을 모아놓은 파일들을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에서 불러와가지고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 쓸 때는 우리가 파일과 파일끼리도 임포트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폴더가 굳이 제가 이렇게 폴더로 구분했을 때 이 안에다가 따로 파일들을 폴더까지 있으면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그러면 그냥 임포트로 이용해서도 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실습을 해보면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함수를 요 피보 파이라는 코드로 만들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피보 점, 피보만 이렇게 해도 되죠. 피보라고 만들어서 피보에는 이렇게 코드를 넣었어요. 그리고 얘는 세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 만들기 위해서 A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런 식으로 임포트 피보 제가 이름을 P4라고 썼네요. 이거 리네임을 해야겠네요.
음. 그리고 임포트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점을 찍고 그 객체 얘라는 그 파일에 모듈에 여기 있는 함수를 호출하겠다. 점을 찍어서 호출하는 방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호출해 보면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열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제가 보통은 요 방법으로 저는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from 여기 안에 있는 모듈을 임포트하겠다. 거기는 함수 개별적으로 그러면은 얘는 요런 식으로 아예 거기는 함수명을 쓸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요런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임포트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임포트하는데 요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결과인데 여기서도 쓸 수 있고 B라는 파일이란 거고 B라는 파일과 그다음에 A라는 파일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갖고 오면 점 찍어서 거기 있는 함수들을 갖다 쓰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임포트하면 이렇게 쓰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에서 임포트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장을 더 넘겨보면 함수를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 설계할 때 큰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함수를 어떤 함수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이제 조목조목 분해해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겠다. 핸들이라는 걸 만들면 얘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에 기어봉을 만들면 얘는 1부터 뭐 6까지 세팅할 수 있는 값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바퀴라는 애는 여기 뭐 이런 구동 패드, 어떤 패드가 밟혔을 때 어느 정도 속도로 돌아가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세분화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세분화한 것들이 클래스 또는 클래스 또는 함수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클래스들은 함수로 만드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함수를 배웠으니까 함수로 만드는 거여서 문제가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더 작은 크기의 문제로 분해하자. 그래서 문제가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분해했다면 그런 이름들이 다 나오겠죠. 이름들이 얘네마다 각자마다 이름들이 다 나올 거고요. 그 이름이 함수명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fun전이 작아졌다면 문제로 함수명을 작성하자. 그렇죠. 핸들, 기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들 함수를 조립하면서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킨 다음에 어, 이게 다 함수명이 되는 거고 얘들은 처음에는 코딩을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코딩을 해 나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형태를 한번 다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함수에 대해서는 다 나갔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